자, 이번 문제는 이 두 문제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특히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솔직히 좀 외워줘야 됩니다. 외워줘야 돼. 쌤이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다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해주면 아,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는 조합 문제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딴 거 하나 하고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집합 X는 원소를 1, 2, 3을 가지고 있고 집합 Y는 원소를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자, 다음은 뭐냐면은 자, 요 지금 A, B가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A, B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갈로 안에 들어가 있지. 이 갈로 안에는 원래 누가 들어가야 되니? X가 들어가야 되지. 근데 X가 들어갈 자리에 A, B가 들어갔다는 말은 바로 A, B는 X의 값이란 이야기야. 즉 정의역의 원소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FA, FB가 있지. FA는 A가 가리키는 Y 값이고 FB는 B가 가리키는 Y 값이야. 그래서 여기서 A가 가리키는 Y 값이 B가 가리키는 Y 값보다 작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더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집합 X가 있고 여기에 집합 Y가 있습니다. 집합 X의 원소가 1, 2, 3으로 되어 있고 집합 Y의 원소가 1, 2, 3, 4, 5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은 집합 X의 원소는 1, 2, 3을 가지고 있고 집합 Y의 원소는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묻는다면 함수의 개수. 자, 함수가 되려면 모든 정역의 모든 원소가 한 번의 화살을 날려야 되지. Y 하나하고 연결돼야 되지. 그런데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얘가 화살을 날려야 되고 얘도 화살을 날려야 되고 얘도 화살을 날려야 돼요. 함수는 공역의 원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정역의 원소만 신경 쓰면 되는데 정역의 원소가 모든 원소가 한 번의 화살을 날려야 되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얘가 화살 날리고 얘도 화살 날리고 얘도 화살 날리면 자, 원소 1이 화살 날릴 사건, 원소 2가 화살 날릴 사건, 원소 3이 화살 날릴 사건. 그래서 사건이 3개가 1, 2 화살, 2가 화살, 3이 화살 날릴 사건은 자, 1이 화살 날릴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서는 5개 다 날릴 수 있잖아. 2가 화살 날리는 경우도 5가지지. 3이 화살 날릴 수 있는 경우도 5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니까 얘들 3개를 다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되지. 그럼 5의 3승이니까 125가지의 F라는 함수는 지금 그냥 함수가 되는 경우는 155가지가 있다는 거야. 125가지. 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사진을 한 장 탁 찍잖아. 그럼 이게 함수 하나란 이야기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또 지워가지고 선을 이렇게 연결하지. 이렇게 하고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또 함수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얘 1, 2, 3 이렇게 연결해서 사진 딱 찍으면 함수가 하나야. 그랬을 때 요 선을 연결을 하면서 즉 X 하나당 Y 하나씩 선을 연결하면서 사진을 찍었을 때 다른 종류의 사진이 125장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란 이야기예요. 자, 이런 문제야.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 이런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말해. A를 1이라고 생각하고 B를 2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1이 가리키는 Y 값이 1이 만약에 2를 가리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가 가리키는 Y 값이 1이 가리키는 Y 값보다 커야 되지. 그럼 1이 2를 가리키면 2는 누구를 가리켜야 되냐면은 3, 4, 5 중에서 하나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왜? 1이 가리키는 것보다 더 커야 되니까. 그런데 2가 5는 또 가리킬 수가 없어요. 왜 가리킬 수가 없냐? 2가 만약 5를 가리키면
여기에 A가 2라고 생각하고 F2가 5를 가리키고 있잖아. 얘가 5지. 근데 F3도 뭘 가리켜야 되잖아. 근데 F3이 3이 가리키는 Y의 값, 즉 F3은 5보다 더 커야 되는데 5가 지금 제일 큰 수니까 3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가 5는 가리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그런데 내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저 화살표를 직접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냐면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문제를 쓰는 거야. 자, 표를 하나 그려볼게. 여기에는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값. 함수값은 정의역의 원소가 가리키는 y값을 의미합니다. 자, 정의역의 원소 3개밖에 없지. 1, 2, 3.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함수값도 이 5개 중에서 골라야 되지. 그런데 여기 봐래. 내가 함수값 5개 중에서 3개를 한번 골랐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2, 3, 5를 골랐어요. 2, 3, 5. 2, 3, 5를 골랐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즉 x가 작을 때 그 y값이 x가 클 때의 y값보다 작아야 된다면 요거 x가 작을 때 그때의 y값도 서로 이렇게 대소가 있어야 된다는 그걸 만족하려면 내가 지금 이 세 수를 뽑았을 때 2는 제일 작은 수는 무조건 어디? 1의 함수값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제일 큰 수는 제일 큰 함수값은 3의 함수값이 돼야 되고 가운데 있는 값은 가운데 있는 수의 함수값이 되어야 되죠. 아까 전에 내가 이 함수를 그냥 아무 조건 없는 함수를 이야기했을 때는 y값이 함수값이 1만 3개 뽑혀도 상관없었지. 즉 1이 1을 가리키고 2도 1 가리키고 3도 1 가리켜도 상관없었는데 이때는 자 분명히 함수값들 사이에 대소관계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를 뽑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요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제 암기를 합니다. 뭘 암기하냐면은 얘는 이 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해야 될 게 요 자리를 채워야 되는구나.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가 3개가 필요하구나. 근데 공역의 원소가 5개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렇게 뽑으면 자 그렇게 뽑아서 무조건 제일 작은 건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여기 제일 큰 건 여기에 놔야 되니까 그냥 5개 중에서 3개 뽑으면 그 개수가 바로 함수 값을 만들어서 지금 이 표가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진 탁 찍잖아. 그럼 이게 함수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이걸 지워서 뭐 1, 2, 4를 넣었어. 그리고 사진 또 딱 찍지. 그럼 이게 또 함수야. 이렇게 해서 만드는 함수가 몇 개냐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로 5C3이란 이야기고 5C3 편하게 계산해 주려면 이것도 공식이야. 5C 자 3하고 누구를 다 뭐가 되니? 2가 되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5C는 이제 자꾸 해봐서 알지. 10이라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식이지. 이 식을 보면 이 식이 뭘 의미하냐? y값이 서로 같으면 안 되고 순서는 항상 1이 제일 작은 값을 가지고 3이 제일 큰 값을 가지는 이런 순서로 돼 있구나라는 걸 외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석을 이제 할 줄 알잖아. 그러면 여기를 채우는 방법이 바로 콤비네이션, 조합을 써서 채우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사실 동시에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냥 함수를 만드는 방법. 근데 얘는 지금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얘는 나중에 좀 할 거다 이게. 이건 중복순열이라고 해가지고 중복순열. 여기서도 이제 나와요. 학교에서 만약에 쌤들이 지금 1학년 때 내면 안 돼. 여기에 등호가 딱 붙잖아. 등호가 붙으면은 예를 들어서 1, 2도 되지. 등호가 붙으면 그때 이제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2학년 올라가가지고 확률 문제를 제대로 공부할 때 그때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얘를 가지고 조합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얘는 지금 10번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또 쉬운 문제예요. 근데 자주 나오지. 자, 남자 4명, 여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4명을 뽑아서 소위원회.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조그만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할 때, 만들 때 여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는 경우의 수.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사건? 여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사건. 여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된다는 말은 여자가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 바로 여사건이지. 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남자만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바로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사건 구해서 어쩌라고요? 자, 모든 경우의 수에다가 모든 경우의 수 빼기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우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냥 4명을 뽑는 게 모든 경우의 수야. 자, 9명 중에서 뽑는다고 했잖아. 뽑아.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순열이에요.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순열. 근데 뽑기만 뽑아. 뽑으면 그냥 다 뽑잖아. 뽑으면 나열이 있나 없나? 순서가 있니 없니? 순서가 없잖아. 그럼 순서가 없으면 조합이란 이야기야. 순서가 없으면 조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자 4명 중에서 남자 4명을 뽑는 경우는 4, 시, 4지. 그럼 얘 계산이 좀 끝나잖아. 자, 그러면은 9, 8, 7, 6을 4명의 순서를 제거해야 되니까 4, 3, 2, 1로 나누고 그 다음 빼기. 자,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식으로 굳이 공식으로 쓰고 싶다면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는 자 4, 3, 4명을 뽑아야 되니까 2, 1 뽑았어요. 4명 중에서. 그리고 4명의 순서를 제거해야 되잖아. 4, 3, 2, 1 이렇게 쓰면은 바로 1이 되는 거예요. 약분해서.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 한번 쓸까? 자, 잘릴까봐 내가 지금 화면이 잘릴까봐 신경이 쓰여서. 자, 4하고 2를 가지고 8하고 약분하면 되죠. 얘들 두 개 약분됐어요. 3하고 누구하고 약분할까? 얘하고 약분할게. 얘. 그럼 3이 되지. 9가 3. 얘는 1이지. 그럼 얘들은 곱하면은 6, 7, 6이 42에다가 3을 곱하면 42 곱하기 3의 좀 6 되고 126. 자, 126에다가 1을 빼주면 126 빼기 1은 125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얘는 간단한 거고 얘도 사실 알고 나면 간단해. 그러니까 쌤은 이제 딱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은 내가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봐줘야 돼. 봐가지고 그 풀이 방법을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너희들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좀 봐가지고 풀이 방법을 외워야 되는 문제고 얘를 한 번 보면 그냥 뭐 저절로 외워지잖아. 그런 문제라는 이야기예요.